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정말 전문가들이 계신 자리에 또 제가 펜노스 주문분으로 사실 발표를 하려고 쓰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네, 혹시 제가 호흡 조절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회장님께서 간호학적으로 간호사로서의 펜노스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라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회장님? 네, 맞죠? 그래서 그냥 간호사인 제가 경험한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강점이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아주 거창하죠. 됐을까요? 네, 저는 변성원입니다. 그러면 네, 순서는 일단 저를 좀 제가 어떤 배경인지 아셔야 좀 신뢰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저의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펜노스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는 애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펜노스 증후군을 어떻게 좀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 논문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 좀 요약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치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잘 담아져 있진 않아요. 근데 독특한 거는 어쨌든 간호사이지만 저도 되게 상담학을 좀 전공하면서 사람의 치유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에 준비를 좀 해왔고, 특징적으로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독립영화 만들어서 영화 상영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원래 근원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이고 산후전문간호사. 그래서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체적 질병 외에 정신적으로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미술치료, 아로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물, 반려동물, 펫테라피 이런 쪽까지 지금 현재 섭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오늘을 있게 한 우리 강아지입니다. 이든이인데요. 말티푸인데 4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코로나 때 우리 막내가 제가 이제 누뚱이가 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그때 이제 우리 이든이를 이제 데리고 왔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교감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금전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를 좀 테라피 도구를 좀 해볼까 했는데 기질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냥 아이의 그 본질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펜노스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고대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이제 동물들인데요. 특히 이제 강아지죠. 그쵸? 개는 오랫동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사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훨씬 더 이제 사냥이라든지 뭐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어떤 상호작용, 그쵸? 상호작용의 속에서 이제 훨씬 더 깊은 개념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개념으로, 가족의 이미지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외국은 어려서부터 오히려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강아지가 있는 거죠.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한테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뭐고 얘는 너보다 언제 왔고 이런 걸 소개하면서 가족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더 훨씬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사는 아이도 있지만 20대가 돼서 뭐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또는 고양이를 부모님한테 이제 그렇죠. 의뢰하고 자기는 딴 데로 가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위탁을 받거나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개념들을 가지고 만남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의 개념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청소년 아이랑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가족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설명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제 피크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아지가 가족의 그림 안에, 가족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되게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거가 뭐냐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하고 부고장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위검,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비반려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반려인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구성 안에서의 그 반려동물의 상호작용, 상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정들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반려인과 반려인 사이에서. 그래서 가족의 상호작용은 외부 관찰만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족 안에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반려인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정말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말 가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펜노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노스 증후군은 그렇죠? 가족이나 또는 가족의 일원인 동물, 그렇죠? 반려동물의 죽음이 되게 슬프죠. 가족을 잃어도 슬프고 반려동물을 잃어도 슬픈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슬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슬픔이 지속되면서 이제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그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조지훈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의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한 바로 표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펜노스 증후군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그 반려동물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보면 질병 또는 자연사, 사고, 반복, 계속해서 이제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실종,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애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펜노스 증후군의 슬픔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자연사, 질병으로 이제 아이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같이 겪어야 하는 경험을 한 반려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사고로 반려동물이랑 헤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애착, 너무 지나친 애착,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동물에게 내가 애착했던 그런 강도가 높을수록 펜노스 증후군의 증상을 이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의 죽음하고 반려동물의 죽음에 좀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부분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우선은 이제 반려동물의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하는 연령대, 사람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좀 젊다란 거죠. 어린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소중한 나에게 의존했던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제 슬픔이 과도하게 경험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산책 안 데리고 나가면 걔는 못 나가죠. 문 열고 혼자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전적으로 케어를 해줬던 존재가 나의 실수로 또는 내가 좀 뭔가 부족하게 돌봐서 아이를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감정들이 훨씬 좀 이제 슬픔을 극복하는,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강한 가정을 이제 좀 같이 하게 되는데요. 둘리야 사랑해. 나중에 엄마에게로 와라. 그때 잘해줄게. 둘리야 듣고 있지? 이때 소리 들었지요? 둘리야. 둘리야. 둘리가 죽었어 엄마야. 엄마야 어떡해. 엄마 어떡해. 제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볼 수도 있는데 짧게 돼서 그냥 정말 내가 나와 함께했던 아이를 이렇게 고스란히 떠나보내는 이 마음을 우리가 겪은 분도 있고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장면을 좀 봐야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함께 공감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잠깐 아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는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좀 논문들을 쭉 찾아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이런 증상들이 펜더스 증후군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인지적으로는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픔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인지적인 판단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인데 슬픔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주로 주되게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으로 보면은 수면장애, 그 다음에 시각부진, 그 다음에 멍한 상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반려동물을 찾아서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병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이제 자해라든지 또는 자살까지도 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이미 이제 펜더스 증후군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인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 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다른 동물을 입양해서 키워봐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반려인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안 된 채로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동물을 이제 데려와서 이제 지내라라고 해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반려동물하고 제대로 마음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이든이네 때 이랬는데 얘는 이렇게 하네.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더 부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비반려인들이 우리가 또는 반려인이라 할지라도 잘 우리가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더스 증후군 증상이 어쨌든 심하면 자살, 자해 뭐 이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누구나 다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별의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 슬픔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성장하고 치유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함께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kübler의 그 애도 5단계 과정을 똑같이
반려인들도 이제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픔, 상실과 상처, 그다음에 부인, 분노, 그다음에 흥정에서는 되게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게 되고 그 단계에서도 이제 다시 더 깊은 슬픔, 우울로 내려갔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수용하는 단계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이 주기를 보통 1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다시 수용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단계, 이 5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 이제 주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 단계까지 못 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냥 놔두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금에 있는 단계에서 수용 단계까지 가도록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부인 충격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자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장의 초점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논문들을 보고 좀 제가 나름대로 표를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초점은 좀 감정을 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분노에 이제 되게 화를 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나 또는 신에게 이제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충분히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성장의 초점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의 단계에서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더라면 내 대개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고 그냥 내가 못한 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생각,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장의 초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절망, 슬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너무 슬픔에 머물러 있기보다 오히려 그 흥정 단계, 죄책감의 단계까지 조금 더 이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고 이 우울 단계에서는 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에 좀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용의 단계에서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현실에서 잘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반려동물이 나에게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내가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초점을 두고 만나고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논문들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반려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몽실이를 봄에 떠나보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꽃피는 봄이 되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슬퍼서 계속 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의 단계까지 오시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재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사실 도와줘야 되는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말.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3차 예방 단계로 좀 봤어요. 뭐냐면 아이를 이제 화장하고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아이 그 항아리를 두고 보면서 이제 잘 아픈 시간을 견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방안을 조금 저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이랑 헤어질 수 있고 아이가 나보다 짧게 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1차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맞아서 실패하는 2차 예방, 현재 그 죽음을 맞이한 단계에서의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들, 그래서 죽음 원인에 따른 중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3차 예방, 그래서 자기 돌봄, 건강한 애착,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도 좀 접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2차, 3차 예방으로 좀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매개심리치료 학회랑 같이 공동으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1차, 2차, 3차 예방 하는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펜더스 중국은 사이트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개인이 뭐 블로그도 이 안에서 하고요.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또는 동물매개 심리치료학회 우리 김웅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 인식 개선, 정말 반려인의 그 죽음에 대한 페너스 죽음을 예방하는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2차 예방에서는 또 하나 펫 장례 프로그램을 잘 경험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제 슬픔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3차 예방은 이런 단계를 다 놓쳤다 하더라도 자조 모임을 통해서 좀 더 표준화된 작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용하고 다시 현실을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산책을 제일 많이 후회하시던데요. 산책 많이 못 시킨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추억을 잘 간직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지만 페너스 증후군 관련해서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1차, 2차, 3차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